메르스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일 각 교회의 모습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노래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김영미 권사. 오늘 테마 인터뷰에서는 하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전하는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를 만나봅니다. 먼 나라 북한의 실상을 조금 더 가깝게 들여다보는 통하라 한반도.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 15주년을 맞은 6.15에 대해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온 나라가 예민해져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도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교계에서는 동성애 문제로 연일 뜨겁습니다. 사실보다는 주장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교회 잘 다녀오셨나요?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가면서 중앙거점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가지정 격리병원들을 비롯해 나라 전체가 긴장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의 교회는 어떨까? 국가지정 격리병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의 한 교회. 이 교회는 예배 전으로 교회 전역을 소독하고 본당과 각 교육부서에 소독제를 비치 교인 간 악수 자제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또 만약을 대비해 평일 저녁 기도 모임을 약 2주간 잠정 중단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메르스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예배되는 장소에 세정제를 둬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손에 조금씩 들여서 손을 씻겨드리고, 영아부와 유치부 등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교육부서에는 특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이 없지 않지만 예배를 더 중요히 여기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고요. 메르스 때문에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해당 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이들이 참석하는 3부 예배의 경우 교인 출석률이 지난주 대비 20%가량 줄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밖에도 평균 출석 인원이 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들 교회는 이날 예배 출석 교인이 6,500여 명으로 약 3,300여 명이 줄었으며 일부 대형 교회의 경우 10% 안팎으로 지난주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일 교회에 나온 이들의 경우 메르스 사태에 대한 걱정을 안고 나온 이들도 있는 반면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교인들도 있어 큰 동요는 일지 않은 모습입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꺼리고 오늘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메르스 그거 나오는 방송을 봐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한국 사회 전반에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통일을 대비하며 북한 어린이 지원에 나섭니다. 컴패션은 그 시작으로 북한 사역 서밋을 개최하고 북한 어린이 양육을 위한 한국교회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 사역팀을 출범한 한국 컴패션이 북한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내용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망의 땅 북한, 교회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북한 사역 서밋에는 국내의 교회에서 1,000여 명의 통일과 북한 사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국내 북한 사역 전문가를 비롯해 산티아고 지미 메아도 국제 컴패션 총재와 웨스 스태포드 전 컴패션 총재, 스카토드 박사 등 국제 컴패션 관계자들이 강연을 전했습니다. 컴패션의 북한 어린이 사역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양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이번 서밋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북한 어린이를 전인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에 동참하길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같이 준비돼야 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그걸 섬기면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개회 강연에는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전운택 소장이 북한 어린이 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준비해야 할 점들을 제안했습니다. 전 소장은 북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사역을 전개해야 한다며 북한 선교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정으로 복음에 헌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고 겸손한 작은 헌신이 우리의 도구가 될 겁니다. 한편 컴패션은 이번 서밋을 시작으로 북한 어린이의 전인적 양육을 담당할 헌신자를 훈련하는 한편 사역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한 북한 어린이들이 북한 땅의 희망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재연구소 제1회 학술 심포지엄이 지난 5일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유산보존협회 이명근 사무총장은 협회 설립 배경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개에서 한국기독교문화유산보존협회는 130년 한국 기독교가 남긴 고귀한 유산을 수집하고 보존 계승하는 일을 통해 기독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바로 세워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은선 안양대 교수와 김정신 단국대 교수 등이 각각 기독교 문화재 보존의 가치성에 대한 고찰과 기독교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대선 주자들이 히스패닉계를 포함한 기독교 복음주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Governor Jeb Bush. Gobernador Jeb Bush. As White House contenders begin to test the waters, they realize their target voters are changing. In Houston this month, Jeb Bush and Mike Huckabee both reached out to a group with emerging clout. You can't deny the fact that it is the single highest growing community in America. It's early in the 2016 presidential race, but already GOP candidates are courting Latino evangelicals. One big reason, their growing numbers. If I was running a campaign, I would say to my leader, we need to be there. There's no question that they're courting the NHCLC and they're courting the Latino community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this is a huge constituency that can and frankly will turn elections. Here's why candidates can't ignore this group. Right now, 70% of the adult population in the U.S. identifies as Christian, with a quarter being evangelical. 11% of those are Latino evangelicals. And an even larger percentage of Latinos make up the overall Catholic number. Latino evangelicals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who occupies the White House after 2016, without a doubt. The electoral math is also significant. In 3 of 7 swing states, Latinos make up more than 15% of eligible voters. Gracias, Reverendo. It's no wonder then that candidates are working on their Spanish or making faith-based appeals, or both. I do not come to you tonight with the ability to speak Spanish, but I do speak a common language. I speak Jesus. The organization behind this event, the 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boasts more than 40,000 member churches. Their churches are growing at a rapid pace, and they are speaking into political issues and cultural issues more than they did in the past. For 2016, the Hispanic Conference will encourage its churches to host voter registration drives. Their concern, traditionally low voter turnout among Hispanics. It's not, proportional to where we should be. Nevertheless, it's a lot more than where we used to be. GOP candidate Mike Huckabee told CBN News he believes Christians should consider civic engagement to be a spiritual responsibility. Historically, one of the challenges has been getting people to say it matters to be involved in the political sphere. Because a lot of people say, look, this is not my kingdom. My kingdom is the one to come. If Latinos do engage and vote, they could shape issues and influence the national conversation.
Research shows education and employment are top concerns. Rodriguez says life, marriage, and religious liberty also matter, and immigration is critical. It's more about, man, you're going to make it difficult for us again to vote for you if you don't pass immigration reform. We have to stand up and fight. Faith leaders also warn that anti-immigrant language is a turnoff for many. How you message it, how you address it is a big issue. So don't be surprised if the 2016 candidates eat a few more tacos, talk about immigration reform, and focus more on faith, what it means, and why it's important. Reporting in Houston, Heather Sells, CBN News.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봅니다. 한국인 메르스 환자가 홍콩으로 입국하면서 홍콩 보건당국도 비상에 걸렸었는데요. 홍콩의 조윤태 목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윤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콩에 거쳐서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 메르스 환자는 여전히 격리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입국했던 B 씨인데요. 여전히 지금 중국 후이조의 인민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같은 비행기에 탔던 29명 주변에 계셨던 분들 홍콩에 다 추적했고 그중 6명은 출국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남아있었던 19명 따로 지금 격리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한국인 여성 2명이 계셨는데 홍콩 정부 당국과 주변 가족들의 권고로 지금 홍콩의 사이쿵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격리시설에 좀 같이 수용되어 있는 데 동의하고 지금 격리된 상태입니다. 네, 네. 이제 그곳은 아주 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고요. 격리시설 안에서 재감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격리된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인격적 침해가 없도록 잘 지도하고 또 보살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은 사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주목하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콩 과거 사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가 홍콩 내에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홍콩 정부가 가진 가장 그 기본적인 대책으로 국민들 권고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홍콩 정부는 아주 그 긴장한 그런 상태를 가지죠. 공항 입국 지금 공항 입국할 때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기는 공항 내 특정 지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승객들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리면 일일이 체온 검사를 하고 좀 증세가 있다고 싶은 분들은 또 집중된 그런 검사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메르스 의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홍콩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한국에서 메르스를 취재하기 위해서 귀국했던 그 홍콩의 빙과일보 기자 두 분도 의심이 되어 격리되었습니다만은 다행히 그 결과는 음성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 홍콩 안에서 아직 메르스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사스 때도 사망자가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홍콩에 있었을 때입니다. 사스로 300여 명의 사망자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도 H1N1 그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5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었던 홍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이 메르스가 다시 전파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정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메르스를 신사수라고 좀 표현할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네. 그와는 반대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콩은 과거 사스 이후에 아시아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그 격리병원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든지 입국할 때 의심 환자로 격리되거나 또 일반 이 병원에서도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그리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것이 격리되어 수용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죠. 그래서 감염이 없다고 확인되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가족들도 직접 면회하기 어렵습니다. 가면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해서 면회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 사스 때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입국한 한국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홍콩은 검찰 기소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콩은 자국인이든 타국인이든 막론하고 법 집행이 아주 엄격한 나라입니다. 홍콩에 입국했던 그 환자분이 메르스에 노출된 것을 감추고 거짓으로 진술을 한 후에 입국했기 때문에 네. 홍콩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나 또 우리 한국하고 홍콩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일들 때문에 양국 간의 매끄러운 관계에 흠이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메르스 환자 관련한 그 병원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좀 늦게 공개된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 명의로 홍콩 언론을 대상으로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도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겠고요. 특별히 홍콩에 계신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지를 들고 주변에 나가 전도를 하는데 지난 주말에 저희 나갔을 때는 저희들 소개할 때 그전 같으면 근처에 있는 코리안 처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국 사람들이란 반응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은 저희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홍콩 사람들이 한국 방문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홍콩 분들이 한국에 가면 병원에는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의료 관련된 그런 단체들 간의 교류는 잠정적 중단되어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저도 홍콩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일이 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 이미지가 더욱더 제고되고 또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 큰 힘과 격려를 주게 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이 메르스 관련된 일들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 성도님들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루빨리 메르스 환자 발생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은 또 있을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붙잡힌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분들의 간증은 언제 들어도 그 뜨거운 마음이 잘 전달되는데요. 오늘은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날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인데요. 믿음으로 전하는 삶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악가 여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임재의 은혜. 그 은혜를 온몸으로 노래하는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김영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7월에 이제 가서는 오페라 라보엠이 있고 지금 대강은 여름 계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페라를 처음부터 준비한다는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느냐. 시간이 보통 어떤 사람은 3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막 하는 경력이 있으니까 한 달간이면 뭐 넉넉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서울예고 다닐 때에 유명한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또 유명한 테너 프랑코 코렐리, 또 주세페 디 스테파노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거쳐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음악회를 하는 걸 제가 가서 보고 야 정말 성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거기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목소리예요. 정말 이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황홀지경에 이를 만한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바로 이태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마음을 먹고 난 이태리 가서 유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악가가 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독창회를 했습니다. 그때 도2 독창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독창회에 아주 너무나 그 반응이 좋았고 정말 어린아이로서 이태리 갈만하다. 가야 되겠구나. 가야만 하는구나. 이제 그런 좋은 평을 받아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고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저를 밀어주시고 또 저한테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그래서 제가 정말 못 모르고 그리고 유학을 떠났죠.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두려움과 앞으로 견뎌내야 할 시간들에 대한 중압감. 어린 유학생 김영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1학년 그 시절에는 제가 레슨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이제 이태리 사람들 선배들이 막 시간을 막 그냥 다 빼앗고 정말 외롭고도 서글픈 1년 또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그 레슨하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딴 사람이 레슨하는 걸 지켜봤어요. 내가 거기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실력이 막 늘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벌써 2학년 되면서 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저한테 그때부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언어도 되죠. 3년이 지났으니까 언어도 되면서 노래도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딱 저희 지도 교수님이 나보고 너 국제 콩쿠르 좀 나가볼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간 게 자코모 푸치니 콩쿠르.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이렇게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 거구의 그 체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국제 콩쿠르에 와가지고 나를 보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1차를 딱 이제 했더니 그 심사위원들이 막 딴청을 부리고 요만한 애가 나왔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았겠지. 노래를 딱 들어가면서 이제 딱 뿜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전부 고개를 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끝날 때까지 고정된 이 자세가 그러더니 제가 1등을 한 거죠. 제 스스로가 이런 작은 체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이 모든 그 재주와 또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주시고 이곳 이탈리아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왜라는 모든 질문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4대째 내려오는 집안이에요. 크리스찬 집안이. 그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저로서는 이제 세상의 그 모든 문화와 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제가 연주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휩쓸리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가 이거를 감지도 못한 채 이 여자의 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이 오는데 그런데다가 나에게 대한 그 기대,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 이게 몰려오면서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난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런데도 저의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주님께 붙잡혔어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아 주셨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거를 딱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잠시 삶의 빛을 잃었을 때나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고 싶었던 순간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하는 김영미 권사. 예술가로서 정말 그 예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 성악가. 그렇게 남고 싶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호흡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빛을 발하고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 그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김영미 권사. 무대 위에서 부르는 그녀의 노래는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부르는 영혼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최근의 북한 상황을 알아보고 북한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5년은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는 남북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살면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5일에서 7일까지 남북 준비위가 함께 만나서 선양에서 그 6.15 남북 공동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네, 중간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현재 지금 정부도 민간단체의 교류 현황을 보고 의제를 본 다음에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남과 북이 서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서로 부딪히고 있나요? 네,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남북 공동 행사를 할 때 의제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고 네. 비정치적인 의제로 그 사회문화 의제에 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측은 그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일단 남측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지만 가능하고 네. 그래서 공동 대화는 그렇지 않으면은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남측 준비위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 접촉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동안 답이 없다가 네. 6월 1일자로 어떤 성명을 보냈냐면 동일하게 남측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만 공동행사가 가능할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평양과 서울에서 분산 개최하자는 그런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네. 의견이 이렇게 서로 달라서 합의가 될까 싶은데요. 네. 올해는 특별히 6.15 남북 공선언 15년이 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남북 관계를 한번 되짚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2000년 6월 13일에 그 평양을 방문해서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6.15 남북 공동 선언을 그 채택하게 됩니다. 네. 5개 항의 의제인데요. 그 경우에는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뭐 경제,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된 그런 의제입니다. 네.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어떤 교류가 활발해져서 특히 200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정상회담이 있은 2000년에는 20만 명 정도로 그 방문을 하게 되고요. 또 2003년에는 육로 관광이 열리면서 금강산 관광의 어떤 인프라 구축 등의 활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누적 193만 명 정도가 금강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로서도 정권이 바뀌고 대북 정책이 바뀐 상태에서 2008년에 북한군 총격에 의해서 그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게 되고요. 그리고 2010년 경우에는 천안함 폭격 사건으로 인해서 오이사 조치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매우 활발하게 교류가 증진되다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박광자 씨 사건으로 지금은 고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 관계가 좀 심히 껄끄러운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남북 공동 행사가 2008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약 그 남북 공동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7년 만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속 매년 공동행사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교류라는 한계와 남북 간의 정세가 악화됐기 때문에 실천되지 못하고 남북이 각각 따로따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5.24 조치 이전에 우리 정부가 6.15 공동행사를 승인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 공동행사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특별히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혀있는 남북 개선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행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 행사가 만약 공동행사로 개최된다면 정말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동 개최가 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사실상 분산 개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사태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측 대표단이 불안한 상태에서 오기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산 개최가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의미를 갖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그 북측 그 준비위가 2차례에 걸쳐서 이제 성명을 보내왔는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남측 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이 많이 줄어들고 누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8.15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우리가 8.15 때 다시 한번 남북 공동행사를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광복 70주를 맞이해서 6.15 남북 공동행사가 같이 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 관련 남북 공동행사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손을 자주 씻어본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은데요. 이참에 손 씻는 것을 습관적으로 여기시고요.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